예,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범죄냐라고 언성을 높였고요. 오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조국, 최강욱 요 세 사람이 한 번에 뭉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두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 국민 앞에는 말해도 검찰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 장면은 어제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 목소리고요. 나중에 다시 나올 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국민 앞에서 말해도 검찰에서는 안 한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밥을 안 먹은 건 아니고요. 검찰서 주는 밥은 못 먹겠다. 그래서 나가서,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나가서 먹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안 부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가서 묵비권을 13시간 동안 행사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묵비권은 뭐 피의자한테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와 좀 달라서 많은 그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그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예,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문장이 하나 빠졌어요. 문장이 뭐가 빠졌냐? 이재명 대표 범죄에 비하면 내 범죄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 말은 맞아요. 그거는 서 변호사님이 지어내신 거예요. 아니 법정형이 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는 거는 법정형이 대부분 무기징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송영길 대표 범죄가 가볍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송영길 대표 혐의가 제일 큰 게 뇌물이 있어요. 4천만 원 뇌물은 특가법에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그리고 이제 9,400만 원 돈봉투 뿌린 거 정당법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여수상공회에서 정치자금법이 3억 500 중에 4천이 뇌물이고 나머지가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요. 여러 컨설팅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와토즈 코리아 10대 대납 의혹, 혐의가요. 하나하나가 중대한 혐의입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법조인이 자기 그 혐의가 그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인식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2번이나 찾아가서 스스로 조사해달라 하다가 이제는 말도 안 섞겠다 하면서 아예 묵비권 하는 이것도 잘못됐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밥을 안 먹겠다. 보통은 이제 밥을 시켜줘요. 그래서 수사비에서 결제해 줍니다. 변호사도 얻으면 저도 몇 번 얻어먹었어요. 근데 본인은 뭐 옛날에 백이 숙제입니까? 백이 숙제가 뭐 이게 굶어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왕 바뀌고 안 먹겠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을 공격해서 과연 이게 되겠는가? 공당의 대표 출신이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SNS에 이런 사진들도 올렸어요.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검찰 출두 앞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그러면서 저렇게 SNS 가방을 메고 간 곳이 어디냐? 예, 독립운동가 기념관에 가서 떳떳하게 싸우겠다라고 저렇게 태극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저 모습을 보여준 뒤에 검찰청사에 출석을 했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대단한 범죄라고 여러 사람을 구속하고 또 나를 이렇게 불러서 애를 먹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밤에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음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송영길 TV에서 골랐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지를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나 이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정치자금법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관행이나 이 속에 수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현역 삼선 의원을 정당법위반으로 그 정도 했으면 풀려날 때가 됐다.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 삼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의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나요?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뭔가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8개월이나 될 사안이냐는 거죠. 자,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뭐 8개월이나 끌 사안이냐, 그리고 돈 봉투 몇 장 돌렸다고 그거를 구속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은 본인이 그 검찰에서 자백까지 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사실상 자백을 윤관석 의원이 했고 구속 기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수사하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 공소장에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원들 명단이 들어갔었던 게 통상의 수사여야 됩니다. 검찰 넣지 않았습니다. 계속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관석 의원 공판 과정에 그냥 PPT로 띄웠습니다. 그 의원 이름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게 공소장에 있는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보지 못한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의심 받는 겁니다. 이 수사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본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동선 같은 거 다 확보했거든요.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그 장소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지금쯤은 다 수사 완료했어야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8개월이나 지나서 불렀습니까? 프랑스에서 입국한 그 직후에 불렀어야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고 있느냐라고 일성을 하고 들어가던데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찰이 과연 정당하게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깊이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왜 나온지 전 그게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한 그 수사를 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들먹거리는지, 이것은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나비 효과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을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법을 이용한 법꾸라지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는 관련 증거와 진술이 수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정근 녹취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윤관석 의원이 다 이미 검찰에 진술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잘못 증언을 했을 때 그와 배치되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묵비권을 악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공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돈 봉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이 끝까지 괴롭힐 정도 작정인가 보다. 이놈들 쿠데타도 충분히 저지를 듯하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수십 년 흐른 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과 함께 해달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발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